라스와 프란스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스입니다. 테슬라에서 리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스입니다. 프란스와 거의 13년 동안 이 차량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테슬라에 입사했습니다.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이용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차량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오늘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차량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10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몇 명 없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는 교통 부분을 완전히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설계했을 때 모델 S를 만들 때는 사실은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도 작았고 디자이너 팀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가자. 혁신적인 생각을 하자. 어떻게 7명을 세단에 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 손잡이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또한 그 차량의 운전자석에 굉장히 큰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차량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2013년에 저희의 첫 차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히 흥미롭고 신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형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또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떻게 제조를 할지조차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개념 자체, 아이디어 자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제조의 방식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차체와 또 문을 같이 장착하는 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산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버전입니다. 모델 S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이 모델 S나 모델 X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면서 어떻게 저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모델 3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세스와는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선형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다 같이 모든 부문의 담당자들이 함께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제조 프로세스, 제조 공정을 바꾸어서 완전히 자동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차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엔지니어링 자체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저희가 매뉴얼하게 제작하고자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제약을 추가했습니다. 수동으로, 손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제약들을 추가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프로세스는 더 개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먼저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재가 디자인을 주도해 나갔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최첨단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점들이 있고 제약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상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패널을 단순히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조 방식을 추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층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트럭들 저희가 실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공정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제조에 있는 여러 제약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결과물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 다른 트럭들과 같은 기능들을 모두 탑재하고 올해 저희가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공정을 생각하는 것은 테슬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다른 OEM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팀들이 같이 회의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설계팀, 또 제조팀 모두 하나의 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힘인 것이죠.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차체를 만들고 도장을 하고 최종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공정은 회사의 조직 구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또 공장의 구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조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라인이 중단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드가 1922년에 100년 전에 만들었던 라인의 구조인데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진 패널이 조립이 되고 차체가 되어서 이 차체는 어떻게 보면 차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이 된 다음에는 다시 문을 뗍니다. 그리고 내장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나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밑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좌석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리를 달고 아까 떼었던 문을 다시 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청난 크기의 차를 움직이면서 이것을 합니다. 이 전체 공정을 생각해 보면 토요타에서는 이것을 예술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요.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기가 캐스팅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수백 개의 부품을 줄이게 되었었던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바로 아랫부분이 되고 배터리 위에 시트를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정을 10%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다른 공정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약이 결국 해결의 일부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제약이 해결의 일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m짜리 차량이 있고 그 주변에서 모델 3처럼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전환시켜서 차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델 Y의 배터리를 제조했던 것처럼 부분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량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을 따로따로 제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공간 낭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자들의 낭비를 44%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이니까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30%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조를 여러 가지가 병렬되는 형태로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부분은 최적화돼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이죠. 차량의 여러 부분들이 각각 제작이 되고 필요한 부분만 도색이 되고, 그리고 단 한 번만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아래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봇이든 사람이든 공간이 충분하게 되고요. 또 전체 차체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된 부분들을 최종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부품이 다 탑재된 형태로 옆과 앞, 뒤가 하나가 되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문이 설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차입니다. 그렇지만 모델 Y는 아니죠. 그런데 모델 Y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델 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를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해결책의 일부로 사용을 해서 40%의 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카펙스도 줄게 되고 또 면적단 생산량도 줄일 수가 됩니다. 더 빠르고 생산량은 늘리고 카펙스는 줄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또 차후에 다른 엔지니어 분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비용은 50%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닝스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값 테슬라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최고의 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차세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말을 그냥 믿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전달을 하죠. 테슬라는 근데 또 속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컬린님을 소개합니다.